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을 시청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영선 시사 360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9월 6일 오늘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한국당은 잔뜩 칼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기회를 통해 조국이 얼마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조국이 거짓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당이 가질 수 있을까요? 한국당 청문위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500시간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화살처럼 쏘는 그 질문에도 여유만만하게 조국 후보는 모른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알지 못한다, 이 답변만 50여 차례를 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 쩔쩔매는 모습 어쩌고까지만 당연히 사람이니까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간간히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마르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정신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병리학적 용어로 패솔라지컬 라이어라고 합니다. 습관성 거짓말쟁이 혹은 허비추얼 라이어, 습관성 거짓말쟁이 혹은 정신병리학적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무슨 재주로 자유한국당이 주어진 시간 내에 자기들이 원하는 정인도 없이, 충분한 자료를 찾아낼 시간도 없이, 시간도 없지만 자료를 찾는 게 검찰에 거의 다 압수수색 당해서 조국이 그 자료는 없다, 내놓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 자신도 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거짓말인지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청문회라는 것은 원래 들을 청자, 물을 문자, 듣고 묻고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죄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더더구나 조국 임명자 같은, 조국 후보자 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리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을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을 안 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진짜 너무 지나친 야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현실은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을 못하고, 조국이 한번 연습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연습한 걸 좀 더 세련되게 답을 내놓음으로써, 그러나 청문회를 거쳤다라는 이 절차적인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 임명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서는 제일 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사모펀드의 문제라든가, 자기 부인 정 원장이, 동양대학교의 원장이, 어학센터 원장이 자기 딸을 위해서, 엄마가 딸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총장의 상장을 받았다는, 표창장을 받았다는 서류를 위조한 이런 문제들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입을 통해서는
나는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우리 부인이 그랬을 리 없다 뭐 빤합니다. 더더구나 조국을 무너뜨릴 한방 없어요. 자유한국당 한방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십 방이 더 나왔는데도 그게 전부 다 총알이 비켜가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안타까우면 법대 동기들인 원희룡 제주지사 또 임무영 검사 같은 사람들 나서가 이제 물러나라. 이점에서 그만두라.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가운데 계속 법무부 장관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또 사실 검찰을 무시하고 검찰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제발 그만하라 얘기해도 끄떡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 있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윤 총장을. 근데 그 칭찬한 이 당사자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임명해 놓은 당사자를 청와대가 나서서 벌떼같이 대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벌떼같이 대듭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검찰이 정치하냐 하고 나섭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니 이런 수사를 하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을 사전에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다니 그 절차는 이미 없어졌어요. 문 정권이 들어서고 전병헌 전반 정무수석 2017년 정무수석을 이 뇌물수수했다는 사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법무부에 사전 보고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안 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화를 낸다고 자기의 위상을 자기 위신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점에서 김두관 유시민은 왜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났으면 자기들은 대권 후보에 뭐 꼴찌 자리라도 이름이라도 안 날까봐 이 기회에 뭔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뭔가 대권 후보로서의 자기 이름 석자가 안 잊혀졌다라는 것을 아직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사실 이미 사라졌다면 나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회를 틈타 조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권 후보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권 후보에서 완전히 아웃입니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은 자기 스스로 누차 얘기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정치하는지. 난 절대 정치 안 한다 했는데 요새 유시민 전 장관이 보여주는 일거수일투족은 정말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 출마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삼척동자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여기에 나설 일입니까? 이 국무총리가 검찰이 정치하느라고 언급할 자리예요. 조 후보 마지막으로 한국당이 나서서 물론 한국당만 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한국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조국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고 했으니 한국당이 나서서 조국이 거짓말하는지를 집중 질문할 게 아니라 그 백날 질문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모른다 해요. 그리고 알지 못한다 해요. 나도 이제 알았다 해요. 그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거짓말 한다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조국에게 집중하지 말고 딸에 집중하세요. 딸에. 조국의 딸에게 집중하세요. 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물론 조국 딸은 아이가 떨고 있다 이러면서 가족들은 부인까지 합쳐서 가족들은 이 청문회 대상에 청문회 소위 말하는 나와야 될 증인으로서도 포함도 안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도 강하게 철저하게 보호막을 쳐서 못 내보내도록 해서, 그러니까 가족은 안 나서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핵심 알맹이 다 빠진 청문회예요. 그러나 가족이 직접 안 나와도 이 문제에 그나마 조국이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조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조국 딸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유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최순실이 무너지고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칼끝도 어디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칼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국민들은 대충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검찰개혁,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힘 빼기를 검찰개혁으로 생각하고, 검찰은 이스나마나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스나마나한 존재, 정말 쓸모도 없는 썩은 단체가 되고 법치주의를 이행하지도 못하고 진짜 법무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개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빼낸 칼을 확실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칼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이 하는 일에 딸에게 집중하세요. 조국 터는 것, 조국 수사하는 거는 검찰이 하도록 버려두세요. 감성적으로 딸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청문회에서 진흙탕 속으로, 늪 속으로 자유한국당이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안 빠져드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제발 제 불안한 마음을 한국당이 씻어주기 바랍니다. 제 불안한 마음은 괜히 청문회를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절차적인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꼴로 끝장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청문회를 안 했더라면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청문회를 열면서 그 하자조차 없애주는 일에 한국당이 앞서는 꼴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략을 좀 더 제대로 치밀하게, 그리고 청문회에서 포커스를 어디로, 관역에 어디에 화살을 맞춰야 될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